더 이상 평생 직장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또 40대 조기 퇴사하시는 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퇴사 이후 회사는 아무것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혹시 지금 퇴사를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평생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직 어리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으진 않으세요? 물론 부자라면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다면 퇴직 이후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퇴직할 때의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퍼스널 커리어 전문가로 10년간 상담하면서요, 퇴직을 하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만나고 분명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 분의 사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분은 52세 대기업에서 임원 후 퇴직. 자식은 2명이고요. 아직 고등학생이고 연금 시기도 많이 남아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어요. 처음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대기업에서 어쨌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통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뭐 안 되겠어? 그러니까 뽕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요, 분위기, 그러니까 공기가 아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약간 반겨주는 거 없고, 오히려 약간 귀찮게 생각하고 약간 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막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상처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한동안은 상담할 때 보니까 약간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자존심도 조금 많이 상하고 인생도 많이 허무해지고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우울함과 공허함에 괴로워하시다가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경력을 보니까요, 이분은 사무직, 관리직만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백업 위주의 업무를 위주로 한 거고요. 회사 안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잘 쓰이는 그런 인재였던 거예요. 그분의 목표는요, 한 150에서 200 정도만 꾸준히 벌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학비나 집 구입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요,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하고 싶은 일을 여쭤봤더니 자기는 사진 찍고 영상 이렇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캠코더를 사서 엄청 좋은 추억도 많이 남겼다고 해요. 사실 이분은 예술적 포토그래퍼의 꿈이 있었는데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이제는 정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도 하셔서요, 제가 사진 쪽으로 한번 배워보라고 권했어요. 그런데 막 팔짝 뛰면서 자기를 누가 취직시켜 주겠냐 하면서 저에게 아니 이게 말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사진 찍으러 가는데 몇 살이세요? 사진사 나이 묻냐고요. 요즘에는요, 자신의 멋진 또 예뻤던 모습을 남기고 싶어하는 시대라서 꼭 해보시라고 했어요. 시장성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좀 용기를 가지고 학원도 알아보고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도 알아보시면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실제로 배우면서요, 우울하게 집에만 있다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배우니까 열정도 좀 살아나고 몰입하다 보니까 실력도 좀 금방 늘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진관에 정말 취직을 하셨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취직했냐 봤더니 직장인들이요, 저녁 때 늦게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진 찍으러. 그런데 그 사진관에는요, 사회 초년생들, 그러니까 20, 30대가 들어와서 너무 늦게 끝나니까 자꾸만 그만둬서 이번에는 좀 성실하게 오래 일할 분을 구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이 오래오래 일했던 그런 경력을 보시고요, 또 이력서 열심히 썼던 또 약간 사진에 대한 열정도 보고 뽑아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사진관일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도 추가해서 하면서 야외 촬영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도 조금 벌게 되면서요, 가족들이 더 좋아했대요. 약간 새로운 도전에 성공한 아버지를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다고 해야 되나?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몸이 건강하다면 평생 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내 일을 하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한 순간이죠. 일이요, 다 같은 일이 아니에요. 구분이 필요해요. 시간이 흐르면서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또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리를 하는 셰프들은요, 노하우와 경험이 쌓일수록 초심자들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자신만의 실력을 갖추게 돼요. 이런 일은 성장의 끝이요, 정해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죠. 하지만 이런 일을 하더라도요, 과거에 하던 방식만 고집하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낡은 방법으로 도태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개인에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감각을 키우면서 시대나 기술에 대한 변화에 따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태도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일에 대한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사무 업무들은요, 일의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일의 가치는 올라가진 않아요. 매뉴얼적으로 반복하는 일들이 여기에 속해요. 특히나 최근은 AI 발전을 통해서 이런 일에 대한 수명은 점점 짧아지는 추세예요. 대기업에서는요, 이런 영역에 대한 일들을 AI로 대체하면서 40대 정년 퇴임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처럼 내가 쉽게 대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면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취직하고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제일 많이 한 이유도요, 어쩌면 은퇴 솔루션인 거죠. 준비 없이 맞이한 퇴사가 이후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조차 쉽지 않죠. 장사를 하다가 망하거나 섣불리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모은 돈을 다 잃거나 퇴직금도 다 날리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는 너무너무 흔한 사례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고요, 5년 안에 폐업률이 66%가 넘는데요. 결국 성공하는 퇴사자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기회는 이전과 다른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익숙했던 영역에서 벗어나기가 두렵고요, 또 해왔던 경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회가 없는 곳에서 막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방황만 하다가 마음이 꺾여서 포기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퇴직을 하고도요, 전혀 해보지 않는 일에 도전하고 성과를 만들었던 분들은요, 성공적으로 노후를 만들어 갔어요. 앞에 예시를 들었던 분도요, 과거 일에 매몰되고 계속 사무직을 찾았다면 아마 지금의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는 일이 혹시 수명이 길지 않다면 지금부터 나이대에 상관없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시기를 바래요. 도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새로운 일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덮어야 돼요. 저도 30대에 안락한 공무원 생활에서 그만두고 지금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도요, 일에 대한 열정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마음속 열정이 불어일으키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현실에 치여서, 가족에 치여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고 있었다면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잊고 있었던 꿈을 다시 한번 찾아 도전하는 삶을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